네네. 반갑습니다. 유진 선생님, 그 다음에 유용욱 선생님, 그리고, 지금 드라바보 님도 좀 들어오셨고요. 저희 그 운영자께서, 왜 메이크업 때문에 아마 화면이 많이 피는가 보죠. 뭐 오늘은 어쩌든지 이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같이 소통하자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정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. 예, 그러면 이제 좀 다소 미흡점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이 사진에서 트럼프가 이제 만났고,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남짓한 그 회담이 끝났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시작할 때까지는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정된 거 아니었습니다.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해왔죠. 우리가 제재와 그리고 그 대화를 병행시키겠다, 뭐 이런 원칙을 계속 강조했고, 폼페이오 장관도 뭐 평양에 가는 걸 일단은 뭐 보류하고, 일단 너희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내놔라,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였죠. 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, 예, 감사합니다. 그 아반떼 공사 이사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유용욱 님도 들으셨네요. 메이크업을 살짝 하는 게 예, 메이크업을 지금 살짝 좀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뭐 목소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화면이 이렇게 그냥 뭐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 푹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유용욱쌤 저도 흐흐흐입니다. 흐흐흐.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끝나고 이제 보신 것처럼, 자, 돌아가서 이제 김정은한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상당히 만족해 하면서 회담하자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친서입니다. 그랬더니 이 두 사람 얼굴을 보시죠. 뭐 이거는 다 설정이겠죠. 설정일 수밖에 없습니다. 아주 그 트럼프한테 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국제사회에, 자, 나는 이게 이번 답장에 대해서, 그리고 회담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난 만족해 하고 있다. 트럼프 대통령 빨리 2차 회담 합시다. 지금 이건 같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완곡하고 큰곡하던 그 태도를 갑자기 김영철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정말 180도 바뀌어가지고 2월 전으로 회담을 한다. 장소와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.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냥 김영철이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회담합시다라고 하는 진지하고 완곡 그 요청을 들을까요?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. 뭐가 있었죠? 거기 뭐가 있습니까?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는 가져다 준 것입니다. 전부는 아니겠죠. 우리 이걸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.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확답이 오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확답이 오니까 바로 그 북한의 그 최선희 하고, 그 다음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서 3박 4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까기에 들어갔습니다. 어떤 까기일까요? 또 저번에 우리 대통령한테 가져왔던 그걸 너희 한번 대강이라도 보자. 자세한 건 그때 뭐 2차 정상회담 때 주더라도 지금 뭔지는 좀 까봐야 되겠다. 그래서 예, 그 초보적인 아마 이게 좀 조사를 할까요? 아니면 점검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 어느 언론도, 세계 어느 나라 언론도, 연구사도, 지금 미국 내에서까지도 그 봉투에 대한 이야기, 즉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결단하게 한
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 정말 짚지를 못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NK70년대가 지난 제4차 방중 김정은이 시진핑을 가서 7, 8, 9 생일까지 끼워서 3일 동안 중국에 급파돼서 갔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첩보, 정보까지는 아닙니다. 첩보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. 그 첩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올렸죠. 거기서부터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다 예견돼 있었고,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영철을 보내기 전에 이 형님네 집에 먼저 갔죠. 가서 트럼프를 시진핑을 만나가지고, 자,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알려주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주려고 합니다. 라고 작전회의를, 예, 맞습니다. 예, 아바떼님, 공사이사님, 예, 맞는 것 같습니다. 계좌번호요? 저 계좌번호 저게 아래에 있습니다. 혹시 저게 부장님 좀 올려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언론들과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판단이 여기 지금 4가지로 나왔는데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비밀은 물론 비밀이다 보니까 안 나왔죠. 그때 4가지였는데요. 첫째가 뭐인가? 북미 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보자. 그래서 갔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을 위한 다자 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 그랬대요. 근데 그거를 판을 잘라갔다라고 하는 그 판단 하나 하고요.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북한 경제 사정이라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? 당장 이제 음력설도 세야 될 코앞인데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를 제가 다음번에는 시장 물가를 제가 전격 대공개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요. 제가 34개 정도 물가들을 매 월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34개 중 26개의 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주민들은요, 이거 되는 것도 없다, 장사되는 것도 없지, 근데 물가는 올라가지, 어떻게 살았느냐. 여기 사고 사척, 예, 그렇습니다. 물가가 엄청 폭등했습니다. 그 폭등폭은 높지 않죠. 폭등폭은 다음 내일 방송이죠. 내일 방송에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그 상세표를 다 제가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만은, 예, 거기서 이제 놓고 보면 물가가 한 그 10% 안팎으로 최고 올라간 것도 있고 뭐 2% 4%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 물가가 이렇게 팍 일제히 올라가 보기는 아마 시장 상인들이 말하면 근래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죠. 어떻든지요.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. 그것도 저는 뭐 수긍합니다. 그리고 또 좀 너무 이게 뭔가 실제보다는 좀 벗어나간 소리 같고요. 35세 생일 셀로 갔다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생일 셀로 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하지 않습니까? 물론 갔던 길에 시진핑이 생일까지 있고 나한테 온 이 충신을 했다가 너무 예쁘장하게 봐준 것만 있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서 핵심의 목적, 5번째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5번째 목적.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, 그리고 이 북한을 들여다보는 세계인 이런 언론들 전문가들의 시선에 이게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저는 좀 답답합니다.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제가 이거에 써놨습니다만은 북한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방중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김정은이 아까 본 것처럼 북한에 이제 미국에 바쳐야 될
핵 신고 리스트 두 번째입니다. 핵 신고서 리스트. 거기서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라도 그거 하고요. 그리고 미사일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기지에 대한 운반 수단들에 대한 또 요약 보고서를 가지고 이걸 아주 본인이 직접 챙겨가지고 시진핑한테 손에 넘겨주고, 형님 나 미국보다 당신들한테 믿는 거 알죠? 그러니까 우리랑 그 뭔가 지금 뭐 친선 협조 관계, 그리고 우리하고 돈독한 혈맹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. 우리가 좀 바빠요. 경제가 바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 지금 뭔가 무장 현대화를 위해서 그놈들이 지금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신형 잠수함. 이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게 뭐 핵 잠수함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의 기술 이전 좀 넘겨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 좀 마지막으로 좀 도와달라. 예. 이걸 이제 딜을 하려고 갔습니다. 그럼 이제 뭐 자세한 본은 언제 주느냐? 자세한 그 풀페이지는 아마도 미국의 그 회담이 진행되는 정도를 봐가지고, 그래서 미국하고 오케이 돼서 미국에 넘겨주는 그 찰나에 아마 완전한 풀페이지를 미국 먼저 중국에 넘겨주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첩보를 들었을 때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야, 이 김정은 이놈이 뭐 진짜로 자기 그 이렇게 핵 신고 리스트를 이거 바치려고 할까? 아무리 지금 뭔가 궁지에 몰린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뭐 보편적 인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핵 신고 리스트 이걸 갖다가 뭐 요약본이든 뭐 풀페이지든 이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상상을 좀 뛰어넘는 겁니다. 일단 어떤 핵 신고 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영변 핵시설에서 지금까지 핵 활동, 그리고 플루토늄의 그 보관에 대한 그 기록을 이제 요약했고요. 그 다음에 핵탄두의 수량과 그것의 스펙, 보관 장소, 그리고 세 번째는요, 핵탄두 발사 및 이동수단의 전체적인 량. 예, 감사합니다. 이용옥 선생님, 조질간 하시는 김 대표님은 보배, 아이고, 강모 씨요. 저도 이 강모 씨는 좀 요즘 가급적이 안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뭐 바람 따라 돛 따라 이렇게 뭐 옮겨가고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런 분들도 참 그렇죠. 오디오도 괜찮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 오디오가 너무 고장이어가지고 그랬고요. 그리고 이제 방송할 때 버퍼링이 너무 나와가지고 보시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한가산 팔았습니다. 뭐 저 지원받는 데도 한 푼도 없지만은 뭐 제가 뭐 사전에도 팔아서 이거 컴퓨터 이거부터 바꿨습니다. 그리고 오디오 장치를 좀 보강하고, 그래서 한 3,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한 게 오늘 이제 이 첫방이 됐고요. 하면서도 이게 하기 전까지 뭐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좀 한심했어요.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 자들님 들어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자들님 반갑습니다. 세 번째는 우라늄입니다. 우라늄, 감사합니다. 유정욱님. 하이텍입니다. 우라늄이 지금, 우리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 그런 재료 아니겠습니까? 플루토늄 같은 거는 이거 태워서 젤을 얻고 그 젤을 해가지고 그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뽑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디가 그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거는 뭐 절대로 말하자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. 근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평산에 있는 우라늄 강산에서 그
게다가 굴삭기로 파서 그걸 갖다가 크고 작은 놈들을 이게 마감기라고 하는 동그란 이게 원통식에다 돌리는 거 있습니다. 게다가 볼을 넣어가지고 강철구를 넣어서 돌리면 이제 분쇄가 되고 그 분쇄된 걸 갖다가 초당 5천만 번 되는 원심 분리기에서 1차적으로 분리하고요. 그 다음 또 저 분당 1만 해 되는 또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아주 그 뭔가 털어서 압축하면 이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되지 않습니까? 이 고농축 우라늄을 자기들이 지금 생산하는 거 뭐 얼마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있습니다. 플루토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됐고요. 그리고 핵과학자들의 리스트와 그들의 연구시설 이런 것들, 마지막으로 핵실험의 일지와 자료들, 그런 실험 설비들, 장비 리스트 이런 것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이 핵신고 리스트입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, 제가 지금 혹시 이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? 이걸 이렇게 솔직한 이런 자료들을 김정은이 이제는 나는 핵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결심을 하고 핵을 포기하고 나 경제를 살리겠어, 우리 좀 잘 살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이걸 안 내놓던 걸 지금 가져다가 중국에다가 살짝 비추고 이번 미국에 가져간다,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죠. 그런데요, 아닙니다.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, 아반떼님 다 말고 첫 페이지만 맛봐주기로 주지 않았을까요? 맛보기를 그 첫 페이지라고 하는 의미와 저하고 같습니다. 예, 그걸 가지고 전체는 파악할 수 없지만은 이놈 이 김정은 이 자식이 지금 이걸 내놓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. 막 트럼프한테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하자는 이야기는 뭘까요? 이놈이 이런 걸 갖다가 정말 국제사회가 바라는 대로 이거를 정말 전격적으로 내놓겠다, 이런 작자는 아닙니다. 죽음 죽었지 안 내놓습니다. 그런데 이 이상 자기들이 미국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더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, 즉 핵신고 리스트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내놓지 않으면 어떤 의지도 없다고 보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김정은과 김영철 그리고 그 옆에 뭐 조용원 어마어마한 그런 모리간장 매들 사기 협작군 권모술수가들이 수두한데 이놈들이 앉아서 하나의 거대한 대사기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바쳤는데 자, 이거 우리 신고 리스트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날로 핵 리스트가 뭐 그냥 국제사회가 너네 그런 거 가지고 있는구나, 좋아, 나 솔직해 이럴까요? 그렇진 않겠죠. 그래도 미국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이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타산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한 기 더 한다 해도 한 5년 되겠죠. 이 핵시설과 이런 탄도 로켓에 대한 현장 실사와 점검, 특히 미군의 전문 조사관들이 수백 명이 북한에 가서 다 휘저으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장소를 가져다가 다 뒤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시간이 매우 오래 갑니다. 5년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. 그럼 어떻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음 한 기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고, 또 못한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럼 자기들이 지금 쭉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, 파워, 거래관계들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올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작자들은 결국은 뭔가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내놓으면서도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걸 넌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시작이 될 것이고,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로 정말로 우리는 뭔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짜 의지라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.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작자들은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
이 핵심고 리스트를 그 아마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,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철도하겠어, 길 닦겠어, 그리고 개성공단, 그리고 또 뭐 금강산, 뭐 별의별 거 다 지금 약속하고 왔는데 이게 다 결국은 개나발이 되고 마는 거죠. 또 미국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, 물론 미국도 뭐 그냥 용서 안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도 그것만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렇게 국제사회에 가장 정당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그런 감시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핵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저 북한에다가 더 살찌고 더 우리한테 총포탄을 핵 쏘아대라고 우리가 먹을 걸 주고 돈 퍼주고, 이건 미친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이게 뭐 우리 뭔가 방송 용어로는 이게 뭐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게 또라이 아니면 뭐가 또라이겠습니까? 정신 나갔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도박판을 벌려놓은 겁니다. 여러분들, 그런데 제가 전 도박할 줄 모릅니다. 그렇지만 영화를 보니까 도박판, 즉 놀이판은 크면 클수록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확 호기심이 쏠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뭐 주겠어 안 주겠어 라가는 그런 도박판보다도 자, 이거다, 이게 핵심 리스트가 내놓고 팔을 키우고 이렇게 좀 아주 그 스케일 있게 나간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생각하는 또 다른 권모술수와 그런 책략이 아마 먹힐 거라고 이 작자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이 제대로 먹힐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꽁꽁 묶일지,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다만은 이게 젊은 35살의 김정은이가 뭐 기발하게 착상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옆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작자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작자들이고, 이 말할 때 냄새가 날까봐 입을 다 막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자들이 어느 네 앞이 전이라고 함부로 우연을 내놓을까요? 그 방향에서 나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독재국가에서는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뭐 최선은 아닐지라도 악의 어떤 선택이라도 해야 되는데, 독재자가 잘못 선택하면 가장 최악의 그런 정책적 결정이 나올 때가 있다,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지간에 김정은은 이번 도박판을 아주 판 크게 올해 첫날부터 지금 이거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1월 달에는 중국, 2월에는 또 미국, 3월이나 4월 달에는 또 우리 그 남쪽을 향해서 뭔가는 또 아주 눈이 막 뒤집혀지는 그런 또 거래를 또 하려고 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박판을 벌려놓고 지금 이 작자가 자기 볼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지금 뭐 정말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정말 그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. 뭐 그 종이장 몇 조가리를 갖다가 앉아서 쓴 그런 거짓말 문서 보따리를 놓고 앉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젠 이렇게 핵신고 리스트까지 내놨으네요. 나만 너희는 진짜로 우리하고 경제협력할 그런 욕심이나 있느냐, 그런 뭐 진정성이 있냐,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약속한 그런 경제 지원과 그리고 경제 협력으로 아마 칠 것 같습니다. 그게 제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? 이 북한은 무슨 엉뚱한 그런 장난과 그런 괴락을 가지고 나오는지 너무 그렇게 북한하고 발 빠르게 가는 것은 위험하게 짝이 없다고, 서서히 가도 시간만 지나면 상대의 책략과 그 괴락이 다 어느 정도는 알려오겠는데요. 그거 살짝
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게 완전히 뭐 질풍노도식으로 왔다 갔다 뭐 합의서고 뭐가, 나 이거 정신이 없었던 작년 1년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유치하고 너무도 이게 뭐 저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그런 발상들 해가지고 정말 한멸을 느꼈습니다. 그 중국에 간 이유가 바로 보십시오. 이게 데려간 작자들 보시죠. 측근들 보면 김영철 통준부장이죠. 미국간 그 작자입니다. 이수용 국제부장인데 뭐 이 사람은 뭐 북미회담을 이제 총괄하는 싱크탱크에 를 주관하고 있죠. 기본 뭐인가 박성태라고 하는 당 부위원장을 데려갔는데 국방 경제 이걸 담당하는 그런 당의 부위원장입니다. 경제 문제 때문에 간 것이고, 그 밖에 더 애무상 그리고 노광철 이 잠수함 이 기술 우리가 좀 부진하니까 말씀 달라. 당신들 그걸 주면 우리가 뭐 당신들 요구하는 뭘 좀 주겠다. 그리고 당신들하고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좀 해나가겠다. 이따의 그 수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현준은 뭐 옆에 뭐 정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람이고요.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뭐 비서실장에 따라갔습니다. 이렇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간 이 작자들의 그 무슨 뚱딴지를 가지고 갔으며 거기서 얻으려 했던 것, 이런 그 계략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. 어찌됐든지 간에 중국에 찾아가서 도박판을 시작한 김정은이 판세, 이게 좀 초반에는 좀 맥히는 것 같습니다. 시진핑도 넘어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음력설을 맞으면서 또 2월 16일 4.15를 맞으면서 중국이 수십만 톤의 식량을 지금 지원하고 아주 발빠른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연유를 비롯한, 이게 아마 지금 곧 있어서 물밀듯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정말로 중국이 북한이 핵 잠수함 SLBM을 싣고 저게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는, 절반까지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만들 때에는, 이때는 이거 중국도 정말 역사의 심판 앞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. 이 돌격 정신을 가진 이 작자들이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나갈 수만 있는 그런 잠수함이라도 만든다고 하면, 뭐 거기 탄 승조원들은 다 죽더라도 너 거기 가서 그 정박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뭔가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걸 쓰라고 하면 그게 뭐 명령이 떨어지면 안 갈 사람이 없겠죠.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을 결정적으로 틀어주고 싶은 거죠.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. 아니면 우리가 이 태평양에서 SLBM을 쏘겠다. 이런 그 꿈이 김정은의 머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. 북한 내부 문서들 보고 북한에 있는 여러 이 전문 그 과학자들의 띄엄띄엄 이야기하는 퍼즐들 맞춰보면 결국은 김정은은 핵을 어떤 형식이든 언제든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 아반떼님 맞는 것 같습니다. 고민을 많이 했겠죠. 근데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뭘 줘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의 고민은 아마 시간도 시간이겠지만은 시간만 흘러가가지고 자기들 좀 힘듭니다. 경제가 힘들고요.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바라는 마지막 카드 뭐겠습니까? SLBM입니다.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. 이건 뭐 요격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이것만 만들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. 이거죠.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. 이 북한의 그 잠수함 그 과학자들이 주로 신포에 있는데요. 상당수가 이제 남포에 가서 합세해가지고 거기서 실험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울려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퍼즐을 맞춰보면 좀 어려움에 좀 처했다. 재료 그리고 과학기술 문제 그리고 첨단 그 제어 설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. 미사일이나
핵은 러시아 과학자들 그리고 전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을 엄청 두뇌를 이제 수입해서 조기에 끝냈습니다만은 이 미사일을 싣고 SLBM 싣고 태평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이야기가 너무 이제 길었는데요. 40분 정도가 됐습니다. 이야기를 매듭하면서 저는 이런 강력한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 정부도 중국에 충고한 똑같은 그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그 핵 신고 리스트 그걸 우리 정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우리 민족끼리라면서요. 우리 민족끼리 앉아서 이때까지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작작공리를 하고 피도 살도 뭐 먹던 것도 막 서로 나눠줄 그런 정도로 가까워졌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핵신고 리스트를 우리 민족한테는 안 주고 옆에 다른 옆집에 갖다가 주는 이런 한심한 이런 작자를 두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민족끼리만 앉아 떠들어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? 이 청와대에 있는 양반들이 방송을 보면 한번 손을 놓고 좀 꼼꼼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얼마나 정말 당할 대로 당했느냐라고 하는 걸요. 그렇게 돈독했던 우리 민족끼리는 다 풍지박산 나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 민족에게는 주지 않고 우리 민족이 아니지 우리 민족 자랑하는 정권에게는 안 주고 중국 정권에 갖다가 주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걸 흔들고 도박 판입하는 이따위 그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북한하고 계속 놀아야 되겠는지 그런 북한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퍼주려고 생각하고 북한에 뭔가 점수를 따고 북한하고 아주 더 돈독히 하려고 하는 이런 일체 노름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는 이야기했습니다. 북한이 이 큰 도박판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. 우리는 도박판에 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. 도박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는가요? 애당초 돈도 없고 기술도 뭐 적당한 정도라면 판을 지켜봐야죠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뭐 북미회담 합시다 만들고 비핵화 하겠다 하니까 미국 대통령 좀 믿어주세요. 만나주십시오. 이런 가운데서 중재자 내지는 뭐 마중물 이런 역할은 끝났습니다. 가지고 싶은 핵리스트를 가지고 싶은 미국과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은 북한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를 갖다 무시하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북한하고 계속 극고를 한다는 건 좀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죠.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미국과의 그런 동맹관계를 굳건히 아마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김정은을 그 갈파한 그런 실사구시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다. 우리 정부가 기양지사 뭐 북한하고 교류합시다 협력합시다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풍선 행설수설을 했다면 계속 그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0년가 이상대로 뭐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하세요.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말은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사 그리고 이게 민간의 대북 정보 단체들을 총동원해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도박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어떤 제안과 그리고 카드와 그들이 자꾸 종용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끄집없는 정보 그리고 첩보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지 않고는 작년 한 해처럼 놀았던 그런 서푼짜리 그런 정책 가지고서는 그런 그 북한에 대한
대처를 가지고서는 이 큰 도화판에서 정말 박살날 수 있습니다. 예, 뭐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저를 비롯한 애국 국민들이야 빨리 박살나면 좋죠. 예,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뭐 좌파나 우파나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문제를 강조하면서 일단은 앞서서 제가 30분 약속드렸던 이 저희 일방적인 어떤 준비한 내용 이것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말도 좀 빨랐고요. 그리고 첫날이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주 벙벙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래도 중요한 저희가 시험을 좀 한 것 같고요. 차차 나아지겠죠. 그럼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15분 정도 간 11시까지 남았는데요. 토론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봅시다. 예, 지금 아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제가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. 예, 쭉 있네요. 고고칭 님도 그새 들으셨네요. 제가 이 댓글을 어떻게 다 안 보고 읽다 보니까 불타는 용암 님도 오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마우스 놓고요. 불타는 용암 님도 오셨고요. 그리고 김효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뭐 대체로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. 한국 사회 많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북한은 끝장나는데 곱게 끝나자 지랄맞게 끝나겠냐 그거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정말 찬성입니다. 끝장납니다. 무조건 끝장납니다. 북한 스스로가 끝장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영향을 주어서 끝장나겠는지 모르겠는데 끝장납니다. 저는 확신합니다. 그런데 가만히 두어도 끝날 녀석들을 갖다가 뭐가 그리 답답하고 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그 짜증나가서 그걸 갖다 퍼주려고 하고 평양 찾아가서 15만 평양 주민들한테 첫 연설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난 당신들이 지도자를 존경합니다. 이게 정말 저 어느 방송이 그랬습니다.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인간 생존에서 짐승도 아닙니다. 짐승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20만의 정치범들 아마 그 영원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.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매 수십 년을 갖다가 지금 그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고 있는 그 김일성, 김정은, 김정일, 김정은 그 족속들을 왜 그렇게 존경한다? 누가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그 존경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지난 조간 전쟁 시기에 6.25 때 정말 사망한 100만 되죠. 80만 정도 되는 그런 사상자들의 아픔을 생각이나 했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제 위에 거는 지금 못 보고 지금 유용욱 선생님께서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불량 정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. 그랬습니다. 그렇죠. 예, 맞는 말씀이고요. 그리고 아반떼님께서 또 문 대통령이 평양에 자식이 있는 게 아닐까. 예, 뭐 문 대통령이 이모가 있다 그래요. 있다 그래야 하는 저는 그 한경남도 함흥에서 문재인이 그 고향 옆에서 흥남이고 저는 함흥이고요. 거기 살았어요. 그 흥남에서 엄청난 정말 그 피난민들이 미군이 준 배를 타고 부산생으로 살아서 거제도에 간 거 아닙니까? 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? 예, 정말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를 그런 무리에서 미군이 도움받아가지고 자유세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손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
당연히 뭐겠습니까? 다른 건 다 변해도 한 가지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. 북한 공산당에 대한,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에 대한, 저거는 정말 존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, 우리 고모들도 우리 조카들도 저기서 지금 받고 있는 행락을 생각해야 되겠죠.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친척들이 당했던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.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 점수 따자고 이모를 갖다 저기 깊은 산골일 거 데리다가 뭐 얼굴 벗기고 집 하나 주고 뭐 해서 좀 잘 모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고모 때문에 이 나라 정치하는지요.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고식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, 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, 그 후손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? 예, 이렇게 아마 그랬네요. 고고식 선생님. 발산 독립군도 사상은 다르지만 애민이 있었을 텐데 도무지 얘기가 안 됩니다. 글쎄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기로서는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 여기서도 민족주의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독교의 신자였고, 근데 이제 점차 그 말기에 러시아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았죠. 아버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김일성부터는 철저히 코민테른, 공산주의 물을 먹고 심취되고, 그래서 그들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군사훈련 받고 김일성의 가면을 쓰고 북한의 이 소련군이 뒤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정권을 들고 북한에 왔습니다. 그래서 만든 러시아의 복사판,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다 보니까 러시아 공산당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. 그 공산주의 체제가 다 망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무자비한 숙청, 그러니까 반대파들에 대한 정말 초토화, 그리고 이렇게 강제 수용소와 같은 정책 반대파들을 말하자면 이게 제압하고 그들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한, 다 이거 러시아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아주 그 죄가 산만큼 아마 커졌죠. 저도 김정은이 말이죠. 뭐 사실은 너무 젊은 작자가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이 작자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. 네가 할아버지, 아버지 이때는 사실은 뭐 나 태어나기 전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는 과거대로 또 공은 공대로 치유하자. 그러나 나는 새로운 세대다. 그러니까 나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보겠다. 이래야 되겠는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? 할아버지를 꼭 떼닮은 그런 모양통을 하고 그런 옷가지를 입고 그런 거드름을 피우고, 그리고 제 애비가 물려준 그 독재의 체제를 그대로 넘겨받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그냥 김일성이 살아있으나 김정일이 살아있으나 막 똑같은 그런 판세로 저 독재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과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행락을 입히고 그 죽은 정말 영혼들의 그 저주를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고 한 작자도 결국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시리아 대통령이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인데 아버지가 그랬죠. 아주 무서운 독재자입니다. 아들은 프랑스에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그런 신진 세대인가 했는데 이게 독재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페즈가 죽으면서 그 정권을 갖다 넘겨받았더니 제 아버지보다도 더 잔악하고 포악한 이런 독재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김정은도 우리가 스위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세대 문물을 배운 그런 새세대가 아니겠느냐. 그도 본 게 있고 그도 배운 게 있고 감각이 있다 하면 북한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저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. 그 땅에 있는 어떤 빙상 이게 스키장, 그것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겠다. 승마장이 있어야 되겠다. 물놀이장이 있어야 되겠다. 그리고 좀 도시가 좀 뭔가 현대적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. 그런 건 하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일일 천추로 바라고 있는 자유, 인권, 독재 타도
정치범 수용소 해체, 이거는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이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핵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. 핵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이걸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좀 발산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따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, 그리고 아반떼 선생님께서 문재인도 방북했을 때 성적대 받고 늦음 이 평양에 있을 수도, 늦둥이 평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주 좀 웃음이 나옵니다.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뭐 따로 이렇게 뒷골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북한은 말이죠. 제가 공산대학에 있지 않았습니까? 이 공산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하면 이게 북한의 중추 간부들 키우는 대학입니다. 노동당 간부들, 행정경제 간부들, 그리고 청년동맹 간부들 키우는 대학이고, 그와 함께 다른 두 번째 교육 목표는요, 남조선의 지금 도시, 군 면장들 다 임명간부로서 이게 다 지켜져 있습니다. 너는 서울시장, 너는 대전시장, 너는 영등포 구청장 다 있습니다. 우리 아마 저기 임용직이 있듯이, 이부고도청이 있듯이 북한 더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데려다가 40일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고, 내가 맡은 서울시, 내가 맡은 대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수복시에, 우리가 점령시에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그 모든 시민들이 장군님께 충성 다하도록 정수분자로 만들겠냐, 그런 사상사업, 그런 조직사업, 그리고 반동 악질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다수들을 이제 끌어 모으겠냐, 이런 작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런 걸 하는 데가 바로 제가 있던 공산대학입니다. 지금은 도당학교라고 하죠. 거기서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, 또 그리고 집중 토론할 때 있는데, 저는 뭐 정치학 전공이 아니라 보니까 그래도 교수들이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토론에 참가합니다. 그때 내려온 강연재강을 보면 이 임명 간부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요, 지금 남쪽에는 우리 당에서 직접 파견한 조국통일 투사들, 간첩입니다. 조국통일 투사들이 전봇대 수보다 더 많고, 거기에 뭉쳐진 조직 역량을 다 타산한다면 3분의 2 이상은 다 표현 안 하지만 다 장군님의 정치를 환영하고, 일단 북한의 어떤 조국통일 대사변이 일어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준비를 얼마나 잘 갖춰야 되는가, 이런 걸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죠. 그런 대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우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시국들, 이 북한의 해바라기들, 자기보다 손잡벌 되는 그 앞에 가서 정말 그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, 오락선이들, 통일부가 아니라 저 뭔가 뭐 정말 반통일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. 그렇게 해가지고요, 이런 꼬락서니들을 보면서 야, 이게 어떤 이야기로 말해야 도대체 알아먹을까, 너무 답답합니다. 뭐 이게 버섯목이라고 뒤집어 보여야 어떻게 좀 시원하겠는데, 그 버섯목이라고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요. 북한의 실상을 그렇게 자료를 겠다가 또 문물을 겠다가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, 시장 상황이 이렇다, 북한들이 주민들이 삶이 이렇다,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적 삶을 받고 있는가, 김정은 얼마나 이게 이 모리간장 이게 권모술수가 이게 능한 놈인가,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갖다가 장군님이라고 부르라 했고, 10대부터 자기를 장군님이라 했고, 대장동지라고 부르라 했고,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나라 이 국민을 갖다가 한 손에 하기에 들어지고, 우리 저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 더 단단히 내가 들어지겠는가, 어떻게 내가 최장기로 죽을 때까지 저거 해먹겠느냐, 이것만 한 이런 작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, 그런 악한 마음밖에 없는 작자란 말이죠. 우리가 너무 30대 초반이라고 너무 어리게 받고 순수하게 받고
예, 그게 다 우리의 어떤 과대한 그런 해석이었고, 예, 북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저는 소체라고 생각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또 엄청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. 아이고, 오늘 해보니까 재밌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아, 민족 반역자임은 시간이 갈수록 아마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. 그런데 뭐 우리 국민들이 굴태요 그걸 밝히지 않아도 북한이 뭡니까? 그러니까 사냥개가 사냥할 때 다 써먹으면 잡아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? 예, 그걸 한자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작년 한 해 김정은한테는 문재인이 필요했고 또 올 한 해도 조금은 더 필요할 겁니다. 미국과 본격적인 이 도박판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엔 쓸모있는 작자가 아닙니다. 아주 냉철합니다. 이 공산당, 이게 저 공산주의자들, 북한에 있는 저런 독재자들은요, 오늘 앉아서 측근이 돼가지고 정말 믿는다, 너밖에 없다, 날 받들어라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끌고 나가서 바로 쏴 죽이고 묻어버리는 이런 조폭보다도 더한 놈들입니다.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국방장관 현영철, 이용호, 이거 모이면 한 3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최고의 순회들, 그것도 말이죠. 좀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좀 원칙전 소리했다 해서 바로 묻어버리고 정치범수행소에 보내고, 그거보다 더한 거 있지 않습니까? 자기 이모부 어떻게 죽였습니까? 그리고 제 형은 또 어떻게 죽였습니까? 이런 그 손에 더러운 피,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인간의 백정으로서의 막 살기가 넘쳐나는 이런 작자를 게다가 평양에 가서 당신들이 지도자를 우리 남한 국민들은 존경한다? 그리고 그한테서 뭐 새로운 위인상을 본다? 저는 정말 이제 그 말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의 무덤을 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북한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 저녁이죠. 토요일이지만은 토요일에는 좀 약간 그 주말이면서도 토요일 저녁은 좀 느긋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화부터 토까지 제가 하기로 지금 결심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이제 시장 물가를 쭉 알려드리겠습니다만, 북한 내부가 지금 얼마나 엄혹한 이런 경제난에 빠져 있는지 이걸 보면 북한의 아까 어느 분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죠. 곱게 망하느냐 아니면 흉하게 망하느냐 그런 건데요. 그 꼴이 저로서는 중국이 돕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알랑거리지 말고요. 우리 국민들의 정말 어려운 삶이나 좀 그 숱한 돈을 갖다가 퍼부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해결하고, 그 다음에 지금 뭔가 꽉 막혀있는 이 경제 문제 좀 살리고, 북한을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. 우리가 안 도와준다 해서 그 뭔가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, 옛날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? 그 가난은 하느님도 해결을 못한다고, 임금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좀 너무 행설수설한 것 같아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그만 빼앗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지금 많이 뭔가 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좀 벙벙합니다.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좀 진행에 매끄럽지도 못했고 어딘가 좀 어설픈 구속도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기왕 한 걸음이 시작이 절반이라고 내일은 아마 좀 더 여러분들 볼만한 그런 자료들과, 그리고 좀 이 발화 속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너무 화면이 희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조정하고 내일은 좀 더 편안히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내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늦은 밤까지 저희 이런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